입신일쌤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정광민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영상은요, 동패고 1학년 영어 시험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고 계실 학생분들이나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진행할 때 이 팡이라는 말이 나오면 저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정광민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 광자가 약간 팡자랑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별명으로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인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교재와 시험 범위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말씀을 드릴 거고요. 기출 문제들을 정말 문제들을 가져왔어요. 그 문제들을 분석하면서 출제 경향이 어떻게 되고 이제 실제 아이들이 겨울방학이나 시험 기간 동안 어떤 식으로 학습을 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재는요, 딱 요 네 가지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교과서, 두 번째 부교재, EBS 부교재를 쓰고 있습니다. 올림포스 독해의 기본이라는 책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가 들어가고, 그리고 외부 지문이 교과서 대신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가볍게 설명을 드리면 교과서 같은 경우는 보통 난이도는 굉장히 쉽습니다. 요번부터 또 바뀐 교과서가 들어가게 되는데 출판사도 동의를 하고 실제로 나오는 거 봐야 알겠지만 평이한 수준일 겁니다. 그리고 부교재 같은 경우는 올림포스 독해의 기본인데 요 독해의 기본 교재가 2인 경우에는 실제로 고등학교 2학년 지문에 가깝습니다. 그 정도로 좀 난이도가 있는 교재라는 점 인지를 해주시고요. 고1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학생들마다 느끼는 게 조금씩 다르겠지만 결국 고1 모의고사는 고1 수준의 문제들이기 때문에 이 교재에 비해서는 조금 부담이 덜하긴 할 거예요. 다만 종종 어려운 문제가 섞이긴 합니다. 그리고 외부 지문, 교과서가 빠지고 외부 지문이 들어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외부 지문 같은 경우는 문학 작품이나 아니면 이 논문이나 기사 같은 것들에서 가져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 기사나 논문으로 실제로 가져왔을 때 난이도가 교과서에서 비해서는 좀 어려운 편입니다. 그래서 교과서 대신 외부 지문이 들어갔을 때 실제 시험 난이도랑 별개로 학생들이 준비하면서 조금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많을 거예요. 자, 범위를 말씀을 드리면요. 교과서 1과 1과 정도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어법, 그리고 동패고 자체 부교재에 붙어있는 이 어법에 대한 설명들이 추가적으로 붙게 됩니다.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올림포스 독해의 기본 1이나 2의 부교재에서 약 5지문 정도가 등장을 하게 돼요. 이 지문이 좀 어렵고요. 세 번째는 고1 전국연합 학력평가 모의고사죠. 여기서 16지문이나 17지문 정도가 들어가게 됩니다. 정리를 드리면요. 결국 시험 범위 자체는 많진 않습니다. 양은 보통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 보통 30지문 정도 안팎해서 일반적인 학교들이 시험 범위가 끝난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동패고 같은 경우는 21지문, 22지문 정도의 교과서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양은 적당해요. 사실 뭐 동패고 시험에서 지금 범위가 너무 많다 그런 것 때문에 힘들다라는 얘기는 나오지 않는 말이죠. 두 번째는 올림포스 부교재랑 외부 지문 들어갔을 때는 실제로 어려운 지문들이 많다 보니까 시험 난이도 자체도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시험 난이도가 높지 않더라도 준비할 때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교과서에서만 어법을 출제를 하는데 요거는 좀 때에 따라 달라요. 뭐 교과서만 했는데 좀 양이 적다 싶으시면 뭐 올림포스라든지 모의고사에서 지문 몇 개를 정해주세요. 그리고 거기서는 어법 문제가 나올 수 있다고 말씀을 주십니다. 비교적 다른 학교들에 비해서 이 어법 문제들을 범위를 정해주기 때문에 조금 더 수월하게 준비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이 기출 문제들을 실제로 분석을 하면서 출제 경향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모든 지문들을 제가 굳이 다 말씀을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킬러 유형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저한테요, 딱 하나의 어떤 특징만 얘기해라라고 한다면 무조건 이겁니다. 변형이 많고요. 새로운 게 많이 나와요. 실제 모든 유형에 해당하는 얘기고요. 구조나 어휘, 그리고 지문 자체가 변형되는 것도 많고 아예 새롭게 등장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결국에는 이 기본기가 부족한 학생이라면 동패고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는다는 건 그냥 불가능하다고 봐야 됩니다.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자,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요 위에는 지문이에요. 사실 뭐 학생들이 뭐 시험 기간 동안 준비를 할 수 있는 부분이죠. 하지만 요 아래쪽에 들어있는 이 선지들은 시험장 들어가서 처음 볼 수밖에 없는 영어 문장들이에요. 요 영어 문장들을 그 자리에서 해석하고 이해해야 되고요. 정답으로서 골라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쓰이는 단어들이 좀 난이도 있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쓰여요. 예를 들면 여기 proficiency라는 단어가 여기 나와요.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이게 숙련됨이란 뜻인데
이게 좀 어려운 단어예요. 고등학교 1학년 거 치거든. 이런 단어 그냥 내고요. 또 중요한 게 이 follow라는 단어. 이것도 조금 재밌는 부분인데 이 왼쪽 게 올해 기출 문제고요. 오른쪽 게 이 작년 기출 문제입니다. 근데 둘 다 이 follow라고 하는 단어를 수동의 형태로 써놔서 선지에 넣어놨습니다. 이 follow라는 단어가 사실 그냥 한번 따라가다 아니에요?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단어들이 굉장히 어렵게 쓰이는 경우가 바로 수동으로 쓰였을 때예요. 정리를 조금 드리면 A follow B는 A가 B를 따라가다라는 뜻이에요. 뭐가 먼저죠? B가 먼저입니다. B가 먼저기 때문에 B를 따라간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결국에 이 A follow B라는 표현은 선후 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근데 이걸 수동으로 쓰면 B is followed by A예요. 요거 뭐가 먼저죠? 요것도 B가 먼저입니다. 요게 수동태로 바뀌면 은근히 이게 원래 걸 제대로 알더라도 헷갈리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 원래 형태일 때부터 뭐가 먼저인지를 잘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걸 수동으로 냈으니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운 단어들이고 구문들일 텐데 이런 걸 그냥 당연히 원래 사전 고지 없이 그냥 선지에 포함시켜서 낸 겁니다. 기본기가 정말 필요하겠죠. 아니면 저처럼 요것들을 실제 시험 보기 전에 미리 정리를 했다면 맞출 수가 있었겠지만 그게 아니면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자, 여기도 보시면 요쪽에 있는 지문 굉장히 길잖아요. 요 지문 중에 절반은요 원래 봤던 지문이 맞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절반 정도는 원래 교과서에 없던 부분이에요. 외부 지문으로서 만들어낸 거죠. 여기 가서 해석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두 번째는 역시 여기 선지들 전부 영어인 거 보이시죠? 그렇죠? 좀 길어요. 게다가 단어도 어렵고 가서 해석 다 하셔야 돼요. 그렇죠? 여기 어휘 문제인데요. 어휘 문제가 사실 요 ABC에 들어가는 원래의 단어들이랑 다 바뀌어져서 나왔어요. 정답으로 들어가는 걸 골라봤자 원래 단어랑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해석하고 이 단어들을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들이었던 거죠. 그 중에서 나온 거 하나 얘기를 드리면 incidental하고 inherent 여기 뒤쪽 PPT에서 여기에 지금 고르는 걸로 나온 거예요. inherent는 그대로 좀 알 법해요. 내재된, 타고난 이런 뜻이니까. 근데 이 incidental이란 단어는 많이 몰라요. 보통 그냥 대충 사고의 우연의라고 accidental이랑 착각해서 알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incidental은요 부수적인이란 뜻입니다. 여기서는요 적어도 요 단어는 좀 어려운 단어예요. 수능에도 실제로 출제가 많이 됐고요. 결국 요런 단어들을 미리 공부하지 않으면 여기 들어가서 고를 수가 없겠죠. 여기 incidental하고 inherent를 골라야 되는데 원래 저 단어가 없어요. 학교에서 말한 적도 없고. 그러니까 요런 기본기를 필요로 하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요. 저 같은 경우 실제로 역시 요 두 단어 다 유의어 반의어 리스트를 정리했을 때 미리 정리를 시켜놓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 학생들은 되게 쉽게 맞추고 왔습니다. 자, 두 번째 논술형 문제입니다. 이게 뭐 옆 학교들 얘기를 조금 해본다면요. 한빛과 같은 경우는 논술이 한 5문제씩 나와요. 논술형 문제가. 그래서 배점 자체도 20점 이상이 들어가고요. 굉장히 비중이 큽니다. 근데 동패고는 많아야 3문제예요. 많아야 3문제. 그리고 단답형도 당연히 껴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비중이 좀 낮네. 적당히 해도 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요 등급 컷을 조금 얘기를 해봐야 돼요. 동패고 1등급 컷이 보통 적당한 난이도면 96.5점에서 끊깁니다. 그리고 조금 어렵다 싶으면 93.2점. 하지만 아무리 어려워도 80점대까지 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엔간하면 90점대 아니면 95, 6에서 끊깁니다. 결국에 한두 문제 차이가 엄청 커요. 이 서술형 문제 하나 틀리시면 바로 등급 떨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한 문제가 맞고 꼭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맞겠죠. 좀 디테일한 설명을 드리면 이 단답형 문제가 있어요. 단답형 문제 같은 경우는 어휘 형태를 변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무슨 말이냐면 대충 이런 의미의 단어가 여기 들어가면 되겠다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단어를 어법적으로 고려해서 여기에 어떤 형태로 써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다 체킹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문장형은 말 그대로 문장을 써야 돼요. 배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영작 능력 및 이 문법 부분에 대한 공부가 안 돼 있으면 그 부분에서 나오니까 이게 안 돼 있으면 풀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제일 핵심적인 포인트는 뭐냐면 이 단답형과 문장형은 전부 빈칸 같은 느낌으로 나올 텐데 이 문제들에 나오는 그 빈칸에 나오는 그 지문들은 전부 새로운 문장들이에요. 결국 암기해서 풀 수 있는 문제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본인이 직접 쓸 수 있어야 되고 거기서 판단하고 집어넣어야 돼요. 기본기가 엄청 필요하겠죠. 자, 여기도 보시면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여기 지문이랑 여기 지문이
뭐 지문처럼 정말 길게 나와 있지만 문장들인데 원래 없던 거예요. 거기서 빈칸을 뚫어놓고 거기에 들어갈 말을 직접 썼어야 됐습니다. 당연히 영작 능력이 필요할 것이고 어법적인 포인트들도 알고 있어야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요. 마찬가지죠. 이 문장과 여기 전체 쭉 있는 긴 문장들 있죠. 그렇죠? 이 지문, 여기도 역시 절대 이전에 고지하거나 얘기했던 지문이 아닙니다. 그래서 새롭게 시험 때 봤을 수밖에 없는 문장들이고 지문들입니다. 여기서 빈칸을 뚫어놓고 그걸 채우라는 거예요. 변형도 상당히 해서. 괜찮죠?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요, 일치 불일치 문제입니다. 저희가 이제 수능 모의고사를 생각을 한다면 26번에 나오는 이 일치 불일치 문제는 굉장히 쉽죠. 그렇죠? 근데 이 일치 불일치 문제가 내신으로 들어가고 특히 동패고 내신으로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제로 엄청 어렵게 돼요. 이유를 좀 살펴보면요, 지문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대충 전체적인 주제를 아는 게 아니라 세부적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정말 디테일하게. 그리고 영어 기본 실력을 필요로 하는 건 당연하죠. 선지가 영어니까. 확인해 볼게요. 자, 요거 조금 간단하게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역시 선지가 영어기 때문에 기본기가 필요하고요. 요런 포인트로 이 문제를 냈어요. 되게 재밌는데, 어떤 다리를 만드는데, 조금 더 큰데 제가 단위를 줄여서 말씀드릴게요. 다리를 만드는데 320달러 정도가 비용으로 들어갔다고 내용이 나와요. 근데 선지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이 다리의 가치가 320달러다 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얼핏 생각하면 320달러쯤 들어갔으니까 320달러의 가치를 갖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학교에선 지문에선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비용이 320달러인 거지 이 가치가 320달러라고 말하지 않았다. 이런 느낌으로 오답 선지를 만들어냅니다. 굉장히 디테일하죠. 이걸 치사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 기준에선 아주 논리적이에요. 잘 낸 문제죠. 그렇죠? 두 번째는 이 다리를 만들 때 케이블이 쓰여요. 케이블, 어떤 선들이 쓰이는데 아이언 케이블 대신에 스틸 케이블을 사용한다고 나오고요. 이 스틸 케이블은 다리를 지탱하는 데 필요한 힘보다 6배 강력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걸 갖고 선지에서 그럼 스틸 케이블이 아이언 케이블보다 6배 강력하겠구나 이런 식으로 꼬아놨어요. 그렇죠? 이 부분을 잘못 읽으면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아주 디테일한 내용들을 물어보고 있다는 점 요거 챙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렵죠? 자, 그리고 세부적인 이해를 요구한다는 게 밑줄을 쳐놓고 그 부분의 의미를 물어봐요. 실제 저 밑줄 부분은 주제일 수도 있고요. 주제의 반대가 되는 부분일 수도 있고요. 주제의 일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걸 갖고 대충 주제를 골라버리면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주제를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알아야겠지만 세부적으로 문장 단위로 이해가 필요한 거예요. 괜찮죠? 자, 정리 드리겠습니다. 지문이 변형이 굉장히 많고요. 새로운 어휘나 새로운 문장, 새로운 지문이 많이 등장합니다. 영어 기본기가 많이 필요해요. 그럼 영어 기본기가 뭐 포인트를 조금 얘기를 드린다면 이제 겨울방학 동안 공부를 할 때 문제풀이를 많이 한다? 나중을 보면 당연히 필요한 건 맞습니다. 근데 그 내신에 도움되는 공부라고는 할 수 없어요. 영어 자체를 공부하는 어휘와 구문 공부를 꼭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기본기가 갖춰져 있지 않으면 실제로 시험 기간 때 정말 많이 힘들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어휘와 구문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그런 학생들조차도 뭔가 시험 때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저는 가지고 있어요. 그 방법이 없다면 결국 어휘, 구문, 기본기가 없는 학생은 절대로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을 겁니다. 두 번째, 단순 암기로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중학교랑 달라요. 단순히 암기해서 풀 수 있는 문제들이 거의 없습니다. 물론 암기를 해놓으면 도움을 되는 부분들은 있겠지만 실제로 서술형 문제 같은 경우는 본인이 직접 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만 풀 수가 있는 거죠. 작문 능력, 어법적 기초, 영어 기본기가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이건 시험 기간 동안에 해당하는 얘기겠는데요. 지문을 대충 전체적으로 주제를 이해하는 게 아니라 세부적으로 문장 단위로 정확하게 이해하는 공부가 필요할 겁니다. 실제 제 수업을 들으시면 저만큼 이 지문들을 분석을 빡세게 하는 사람들은 이 중에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분석을 야무지게 하셔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실제 제가 진행하고 있는 컨텐츠들의 적중 사례랑 이번 가장 가까웠던 시험의 성과를 공개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적중 사례는 일단
당연히 다 가져오면 지금 영상 길이가 한 3시간이 넘어갈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소한만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적중 사례들에 대해서 정말 궁금하신 게 많다고 하신다면 우리 가장 큰 포털 사이트죠. 우리 네이버에다가 동패고 영어라고 치시면 제 글 바로 나올 겁니다. 그거 확인하시면 어떤 것들이 실제로 적중이 돼 있는지를 다 정리를 해놨으니까 보고 좀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적중이 됐어요. 유의어 반의어 리스트를 만들어 놓는데 거기서 나오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 단어 적중이죠.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했던 follow도 역시 저는 미리 정리를 해놨었습니다. 뭐 아까 incident, inherent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서술형 문제에 있어서도 제가 미리 준비했던 활동들과 워크북에서 똑같이 바꾸는 문제들도 역시나 많이 나왔어요. 요 정도. 자, 그리고 성과를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좀 자랑하는 타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뭐 성과 가져온다고 제가 뭐 작년 거, 재작년 거 가져오면 영상 3시간 된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가장 최근에 있었던 성과만 자랑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학기 중간고사죠. 제가 지금은 한빛고도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한빛고 1등급 2명 배출했고요. 2학년에서. 동패고 1학년 같은 경우는 96점, 92.8점, 91.8점으로 요게 이제 요번에 한 2개 정도 틀리는 것까지가 1등급으로 걸릴 것 같아요. 난이도가 전체적으로는 쉬웠는데 그래도 좀 어려운 문제들이 섞여 있다 보니까 1, 2, 3등급 컷은 조금 낮을 겁니다. 그리고 물론 뭐 평가 방식 때문에 조금 애매한 점이 있겠지만, 그리고 동패고 2학년은 98점, 당연히 1등급이고요. 그리고 동패고 1학년 재원생은 한 거의 절반 가까이 되는 학생들이 80점대 이상을 받았어요. 이번 시험이 그렇게 쉬운 시험까지는 아니었는데 말이죠. 그리고 동패고 2학년 재원생들도 역시 1, 2등급이 다수 배출됐습니다. 근데 사실 1, 2등급도 정말 소중하고 훌륭한 학생들이지만 제 기준에서는 이 학생들도 정말 중요해요. 원래 점수가 낮았는데 다른 학원을 다니다가 저를 만나고 이 정도 점수 향상을 보인 친구들이에요. 41점을 맞았다는 게 아니라 이만큼 올랐다는 거예요. 그렇죠? 실제 점수는 이 친구는 90점대 친구고요. 그리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80점대 맞은 친구입니다. 원래 40점 이렇게 맞았었는데. 그렇죠? 이렇게 향상도 많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디테일한 얘기들 정리해 놨고요. 그렇죠? 한번 봐주시면 되고, 역시 성과도 다 네이버에 올려놨습니다.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조금 또 한번 언급을 드리고 싶은데, 모의고사인데 뭐 매번 1등급은 당연히 나오고 있어요. 근데 요 고2 10월 모의고사 있죠. 주변에 한번 물어보시면 알 것 같아요. 엄청 어려웠습니다. 평소에 1등급 맞던 친구가 3등급 나온 친구들도 주변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저희 학원에 있던 친구 98점으로 1등급 나왔어요. 그렇죠? 네, 이 정도로 모의고사도 잘 정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제 마무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쪽에 있는 부분들 여기 정리를 해놓은 건 제가 내신 기간 동안 준비하는 컨텐츠들을 조금 디테일하게는 아니지만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런 것들인데 좀 많다고 얘기하실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제 기준에서는 굉장히 필수적이고 무조건 해야 되는 것들이며, 하지만 저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주변 학원들이나 아니면 선생님들을 봤을 때 이 정도의 컨텐츠로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는 분들을 저는 많이 못 봤어요. 제 기준에서 무조건 해야 되고 필수적인 건데 말이죠. 그렇죠? 강사가 학생들의 공부를 효율적으로 만들어주는 것은 맞겠죠. 학생들은 효율적으로 공부를 해야겠지만 강사가 효율적으로 일하는 건 게으른 거라고 생각합니다. 필수적인 거, 해야 되는 거, 모든 것들 다 나눠주고 있고요. 그걸 당연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강사로서의 당연함을 갖추고 있는 저를 영어 학습을 위해서 당연하게 선택을 해주셔서 올 한 해 같이 공부를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